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그 중에서도 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김만배로 보입니다. 자, 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은 역시 김만배입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어제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이례적으로 판사가 경고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걸 본인도 느끼지 않느냐. 자꾸 뭘 만들어내지 말고 본인 혐의가 있기에 증언이 어려우면 증언을 거부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재판장이 보기에도 김만배의 답변이 논리도 맞지 않고 자꾸만 뭘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모양입니다. 본인 혐의가 있어 증언이 어려우면 차라리 증언을 거부해라. 입 닥치라는 겁니다. 자꾸 거짓말을 지어내지 말라는 걸로 해석됩니다. 또 재판장은 이 구치감에서 김만배가 남욱등과 의사소통을 했다는 걸 알고 진상조사도 지시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바로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증인은 김만배입니다. 자, 지금 유동규, 남욱, 여러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김만배만은 지금 이재명에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만배에 대해서 재판장이 자꾸 뭘 만들어내지 말라 말이야. 왜 당신도 관련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걸 알지 않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경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만배, 이렇게 되면 김만배의 진술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집니다. 자, 이 재판은 김용이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 경선 과정,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고 그 액수가 8억 얼마다. 그중에 2억이 배달 사고가 났다. 이런 의혹 속에서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지금 김용은 이재명의 왼팔이라고 불리는데 감옥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장동 일당의 핵심인 김만배가 이렇게 재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만배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굉장히 묘한 장면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연출됐습니다. 자, 화천대유의 대주주입니다. 사실 대장동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김만배가 어제 김용재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비 23부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이 김만배는 의형제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 그러니까 이 의형제 결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만배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 등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에 대해서 허언이었다는 태도로 일관했으나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재판에서 권순일도 등장했고 이재명도 등장했고 아무튼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만 김만배는 시정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을 하는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김만배 이 정진상 실장은 딱딱한 사람이라 나에게 형이란 소리를 안 했던 것 같아. 나이가 50살 가까이 돼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쉽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의형제였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난 아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직선거법,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에서 뒤집지 않았으면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직이 날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2020년 3월에서 6월 당시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 사무실을 집중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걸 부인했습니다. 김만배는 수사기관에서 말하진 않았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책을 쓰고 있어 상이 참 많이 갔다. 법률신문을 인수하고자 대한변협회장을 소개해달라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발소 때문에 갔다. 아무튼 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 만한 정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판사가 듣기에도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만배는 2020년 7월 이재명의 무죄 선고 이후 정진상, 김용에게 20억 원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유동규가 무려 비슷한 금액을 요구했지만 정치판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 들어보면 묘합니다. 김만배 또 어떤 뭐 증거가 확실한 것은 또 시인합니다. 자, 5억 원을 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2021년 1월 31일 5억 원을 줬다고 자백했습니다. 유동규와 정진상, 김용이 받기로 했다는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일부는 아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데 1억 원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업 준비를 하는 유동규에게 호의로 줬다. 4억 원은 갈등과 법률적 시비가 싫어서 화해의 제스처로 남욱에게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 들으면 판사도 기가 막힐 겁니다. 아무튼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판사도 이런 진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김만배가 돈을 준 이튿날 정영학과의 통화에서 유동규 내 돈 내가 가져가는 거 형이 뭐라 그러냐 중략 너 이거 걸리면 4명은 다 죽어 내가 그랬어. 4명이 바로 이 의형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동규, 정진상, 김용, 김만배. 그런데 자기는 아니랍니다. 뭐 anyway. 자, 그리고 김만배는 이날 공판에서 4명을 정영학, 남욱, 김만배, 유동규로 지목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동규는 정영학, 남욱 대신에 정진상, 김용을 넣어 4명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이 4명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영학의 법정 진술을 들이밀며 김용이 포함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씨는 김용은 포함된 적이 없고 당시 공통비 싸움을 할 때 내가 헌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를 믿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대화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대장동 지분과 관련해서 내 지분은 원래 25%인데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 24.5%라고 말한 부분 중 걔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김용, 유동규라고 봅니다. 김만배가 유동규라고 하자 검찰은 걔네가 복수형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김만배는 복수와 단수를 잘 가리지 않는다고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지금 김만배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김만배는 그러면서도 일말 자체도 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재판부는 이에 관련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걸 본인도 느끼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만배는 이 재판 피고인인 김용의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 수수는 검찰이 재수사하던 지난해 10월 구치감에서 교도관이 없는 틈을 타 구속 상태였던 남욱에게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교도관이 없는 틈을 타서 듣습니까? 김만배는 형도 돈 준 거 있으면 검찰에게 진술 좀 맞춰달라며 동생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지만 너는 너희 길을 가라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는 그 전에 유동규가 같은 방식으로 대화하면서 남욱, 정민용이 자기들 살려고 나한테 떠민다. 대장이 나누어줘야 할 것 같아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만배는 여기서 대장은 이재명 대표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대장이 나서줘야 할 것 같다. 재판부는 구치감 등에서 공범이자 주요 사건의 구속 피고인들이 원활하게 소통한 것이 이례적이다. 김 씨가 들었고 말했다는 사람이 있으니 확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치감, 이게 진상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만배는 재판 종료 전 사업을 진행하며 욕심을 많이 내면서 헌을 많이 했고 논리를 구체적으로 만드느라 사람을 이용한 부분도 있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이날 재판을 보면 김만배가 오버하면서 말을 만들려다가 판사한테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김만배도 곧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큰일 났습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